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국엔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털어놓는 곳에 오게 됐네요. 좋은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와 남편만 아는 일로 남겨두려고 했는데 제 사연의 결말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뿌듯하고 웃음이 새어나올 정도로 통쾌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못된 사람들과 지냈던 몇 년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못된 시모가 등장하고 못된 시누이와 시동생, 거기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동서까지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못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들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태어나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이 사업에 성공하셔서 제가 나고 자란 동네도 부촌이었죠. 덕분에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었어요. 전 성적도 좋았고 어린 나이였지만 법조인이라는 확실한 꿈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상황이 한순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공부에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죠. 물론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에 관한 지원은 아끼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 나이였던 저로서는 공부를 이어가는 게 제 이기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능만 보고 좋은 성적을 받은 걸 만족하고 사회로 나가게 됐죠. 이후 어렸을 땐 생각지도 못한 일과 상황을 겪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고생을 언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평범한 다른 집안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빚은 다 갚고 심적으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제야 저도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저랑 거의 비슷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집안도 한때는 잘 나가던 집이었는데 어음 관련으로 집안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버님 역시 그 당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 집안의 가장이 됐던 남편은 어린 두 동생과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인생은 없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서로 닮은 점도 많았던 우리는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형편을 봐선 준비가 덜 됐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밑바닥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형편보단 서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뵙게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전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선 시댁 가족들은 아직도 과거 잘 살던 시절에 멈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편히 살아와서 그런지 형편이 어렵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인데 걸치고 있는 옷은 죄다 명품이었으니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아 보이는 시댁 가족들은
상견례 전부터 예물 예단에 과한 요구를 했습니다. 사는 얘기 해봐야 양쪽 다 우울할 뿐인데 자기소개한 걸로 그만하고 제일 중요한 거나 말하자. 자, 이건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성이다. 품목이 많아서 그렇지 합산해서 비교하면 다른 집 총 금액과 비슷비슷해. 어머님, 이걸 전부 다요? 아이, 어머니, 이런 말씀은 전에 없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리고 우리도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이러세요? 민성아, 내가 너 꽁으로 키웠니? 너 어렸을 때 좋은 거라곤 다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리고 너야 모아둔 돈이 있지만 얘는 친정에 빚 갚는데 다 가져다 바쳤다며.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지. 제가 몇 억을 모았어요?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 없으면 너희 시작이나 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거 이대로 현선의 부모님께 전해드려. 어머니! 오빠, 솔직히 언니한테 받은 예물 예단들 결국 나중에는 오빠한테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 거부 반응을 보여? 언니, 할 수 있죠? 우리 오빠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대답이라도 할 텐데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과한 요구를 하니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의 강력한 반발로 시댁 식구들의 과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있었던 상견례 자리에서도 결혼 후에도 물질적인 것과 돈 관련으로는 시댁 가족들 모두가 욕심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형편이 좋지도 않은 저희에게 매달려 등골은 있는 대로 빼먹고 시댁의 집안일이라고 하는 집안일은 죄다 절 시켜먹고 있었죠. 그러다 제게도 시댁 식구 중 남편을 제외한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며 동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같은 며느리 입장이었던 동서와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안 식구 중 마음 둘 사람이 생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동서에게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혼 인사를 한다며 찾아온 날, 저는 2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놀랐던 모습은 시댁 식구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저에게 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동서에게 호의적이었으니까요. 아니, 호의적인 걸 뛰어넘어 동서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 온다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차려봤는데 어떻게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입에 맞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말고 바로 말해요. 아니, 그 원래 먹던 게 아니라서 정 손이 안 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근처 아는 식당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손님으로 와서 안 좋은 기억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새언니 불편하게 뭐 그렇게까지 해. 왔다 갔다가 그게 더 힘들겠다. 내가 포장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걸. 언니, 음식 입에 맞지 않으면 자주 가는 식당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포장해 올 테니. 조금 오버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면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을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게 맞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도 그러지 않았고 평소 밖에서 생활하는 것만 봐도 누구 신경을 쓰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얘기하는 걸 보니 시댁 식구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의사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죠. 그러니까 동서가 우리 식구가 되면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고 시모도 시누이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하곤 며느리이자 옳게 되는 사람에게 아부를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야 평소 이 집 식구들을 잘 알고 있어서 놀라긴 해도 이해가 됐는데 아직 시댁 식구들 성격을 모를 동서가 저보다 더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죠. 동서도 태연하기보다는 자신만만하다거나 시건방지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렸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기 기분 맞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아유, 입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음식을 많이 비워서 다행이네요. 어떻게 음식이 괜찮았어요? 음식들 제가 다 안 먹었는데. 네? 아이 그게 무슨... 몇 젓가락 먹고 영 입에 안 맞아서 그냥 젓가락질 하는 척만 했어요. 저 때문에 식당 가서 포장해 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러면 이 집에 머무는 시간만 길어질 것 같아서요. 상위의 음식은 이 사람이 다 먹었죠.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귀한 손님 뭘 먹여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건강 때문에 저녁은 거의 안 먹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간이나 전반적으로 제 입맛은 아니라 뭘 내주셔도 안 먹을 것 같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시댁 가족들보다 더한 사람이 동서였어요. 하지만 처음엔 전 시건방지고 되바라져 보이는 동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동서 앞에 꼼짝 못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저와 같은 편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놀라기보다는 반가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시건방지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멋에 취해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제가 두 번째로 놀라게 된 이유였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동서와 시댁 가족들이 결혼 관련해서 얘기가 오갔는데 그러다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아부를 떤다고 저와 비교를 하다가 저희 집 가정사를 다 얘기한 겁니다.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니었고 제 입에서가 아닌 시모 입에서 저희 집 이야기가 나와 기분은 나빴지만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일도 아니었기에 동서에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날 처음 본 제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이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 출신이던데. XX동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 XX동 사신다고 했죠? 거기 동네가 조용해서 참 좋은데. 그쵸? 아버님 했던 사업이 망해서 어렸을 때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조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네? 아니, 한참 전에 이사 갔다고 들어서 어떻게 아시나 싶어서요. 근데 진짜 XX동 살았던 거 맞으세요? 그 동네가 어중이 떠중이들 모이는 동네도 아니고 사업 망했다고 집까지 팔아서 이사 갈 사람들 모인 곳은 아닌데 혹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어떻게든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제게 눈빛을 쏘아붙이고 있었죠. 그 눈빛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참기로 했어요.
XX고 아시죠? 거기 졸업까지 하고 이사 갔으니까 아는 지인 있으면 제가 그 학교 다녔는지 어디 살았는지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맞겠죠. 그리고 지금 사시는 형편 얘기 들어보니까 동창들과 연락도 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지인 타고 알아냈다 한들 동창분들이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 짧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동서라는 사람이 어떨지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결은 좀 달랐지만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최대한 동서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두려고 하지 않아도 시댁 가족들의 극성으로 인해 저와 동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지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그 집안일을 챙기는 잡부였고 동서는 바쁜 병원 일로 당연히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설령 찾아오더라도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손님이었습니다. 덕분에 시댁이라는 한 공간에 있어도 저는 주방을 못 벗어났고 동서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동서 비위를 맞추는 시댁 가족들은 동조를 했고요. 형님, 이거요. 이게 뭐야? 돈이요. 저번 추석도 그렇고 아버님 제사 때도 어머님 생신에도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대신 일한 목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동서가 논다고 못 온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돈 받으면 불편해. 그러니 집어넣어. 형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 이런 돈 거절할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기분 나쁘세요? 통장으로 더 넣어드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돈 필요 없다니까? 동서 대신에 일한 게 미안하고 고마우면 말로 표현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형님, 같은 며느리라고 저랑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뭐? 동서 정말? 뭐야? 목소리를 높이긴 왜 높여? 첫째, 너는 이 집이 네 집이냐? 어디 시댁에서 암탉이 울려고 해? 그리고 내가 거실에서 듣고 있자니 우리 지은이가 너 생각해서 돈으로 주는 걸 뭔 놈의 자존심 세운다고 안 받아? 너 그런 것도 다 열등감이다, 어? 그리고 사람이 현실적이어야지. 지금 네 상황에 고맙단 말보단 돈이 최고 아니야? 그럼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야지. 어디서... 얘 지은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지가 안 받겠다는데 뭐 어쩌겠니? 쟨 혼자 일하는 게 당연해서 그래. 그러니 그만 신경 쓰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안 그래도 병원 일로 고단날 텐데. 그러게 언니, 신경 쓰지 마요. 큰언니 히스테릭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 신경질적인 건 알죠? 무시하고 가서 쉬어요. 내가 마사지 좀 해줄게요. 그렇게 동서와 시댁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저를 무시하면 그때마다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커지게 됐고 남편이 개입해 일이 커지는 걸 막고자 제 선에서 조용히 끝내고 있었죠. 그렇게 3, 4년을 동서와 시댁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엄청난 사고가 터지게 됐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동서의 남편이었던 시동생까지 포함해 빚까지 지게 되는 사고를 친 겁니다. 돈을 불려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까운 친척부터 친구들까지 여기저기에서 돈을 있는 대로 빌렸다고 하는데 그 투자가인지 사업인지가 망하게 되며 해결해야 하는 빚이 산더미가 된 거죠. 7억인가 8억인가 뭐 하여튼 10억 아래의 빚이었습니다만 서민으로서 돈 1억의 빚도 큰 돈이잖아요. 거기다 집안이 망하고도 씀씀이가 해픈 시댁 가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믿을 구석이라고는 의사인 동서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라고 매번 하이에나처럼 자기에게 돈을 바라는 시댁 식구들이 좋겠습니까? 사정을 듣고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시댁 식구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희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뭐? 너희가 도와? 너희 지금 우리 가지고 노냐? 지금 한쪽에 전화해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또 한쪽에 전화해서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릴 갖고 놀아? 너희가 우리 사정이 잠깐 안 좋다고 그간 쌓인 분을 풀려나 본데 우리가 망해도 너희 거지 같은 것들보단 나아. 너희 그 거지 같은 친정보다는 나으니까 도와줄 거면 너희 친정부터 챙겨라. 걱정해서 내민 선의가 조롱으로 돌아오자 저도 기분이 나빠 제안을 거뒀습니다. 어차피 저희야 생돈 아끼는 셈이었으니 좋은 거였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멀리서 관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시모와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확답을 받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도 시모의 성화에 시댁으로 불려가게 됐죠. 그리곤 저는 동서 입으로 들어갈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 일도 아닌 일에 마주치기조차 싫은 동서의 입에 들어갈 음식까지 제 손으로 하고 있었으니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제 피 같은 돈을 경제관념이라곤 개념이라곤 조금도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고 이번 일만 해결되면 앞으로 시댁 식구에게 시달릴 일이 없을 것 같아 화를 참으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죠. 얼마 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고 전과 다를 것 없이 거만과 유세를 떨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동서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고 아부를 떨며 어떻게든 그날 빚을 해결할 돈을 받겠다는 모습이었죠. 동서 도움 받겠다고 빌빌거리는 시댁 식구들이나 그게 좋다며 거만을 떠는 동서나 한 발짝 떨어져 보고 있으니 참 볼만했습니다. 진짜 저와 남편 빼곤 가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좀 낫겠다 싶어서 있지도 않은 일을 하는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아부를 떨지 않고 있는 제가 못마땅한지 화장실을 갔다 나오던 동서가 시비를 걸어왔어요. 안 하세요? 어? 나한테 한 소리야? 내가 뭘 해? 아니, 이 집 식구들 전부 저한테 매달려서 도와달라 애원하는데 아까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어서요. 이러다 제가 형님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이 집 식구들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제가 자기 앞에 빌빌 기길 바라는 건지 동서는 시댁 가족들 도움을 협박 삼아 제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내 일도 아닌 일에 어디서 건방진 협박을 하고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쨌든 남편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참고 넘기려고 했죠. 나도 저기 앉아있고 싶지.
근데 동서도 알잖아. 나까지 저기 가면 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다니까. 동서 먹는 음식도 내가 아침부터 시댁 와서 한 요리고 방금 먹은 과일도 내가 깎았는데 내가 저기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겠어. 아, 맞다. 우리 형님은 이 집에 맡은 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였지? 이 집 하녀 역할.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그럼 제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시고 맡은 바 하녀 역할이나 잘하고 계세요. 아, 이제 상 좀 치우고 차 좀 내와요. 형님이 해서 그런가 맛없고 기름지기만 한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좀 불편해서 맑고 따뜻한 차로 좀 내려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얼른 상이나 치워요. 당연히 기분은 나빴지만 저는 아까 전과 같이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을 치우게 됐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동서의 비아냥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형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저도 같이 상을 치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댁에 와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고 형님은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네요. 이러면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지. 너같이 귀하고 고급 인력인 며느리와 저렇게 있으나 마나 쓸모도 없는 애랑 같은 대우를 받아서 되겠니? 거기다 우리 집에 들어와선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년이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 네 뒤치다거리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겠냐? 그래도 괜히 신경 쓰이네요. 나이도 저보다 많고 저한텐 손이 형님인데.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자기 노력 여부로 만들어진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게 하녀 취급당하면서 손에 물 묻히기 싫었으면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구해서 며느리 대접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아,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 때 집안이 망해서 공부를 잘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나? 그런 거 보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나 봐요. 손에 물 묻힐 사람과 안 묻힐 사람. 귀한 대접받을 며느리와 자부 취급당할 며느리. 거지와 공주. 뭐 이렇게. 아하하,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말도 어쩜 이렇게 잘하노? 유머 감각도 너무 좋구나, 얘. 사람 뒤통수에 대고 비아냥거리는데 순간 가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죠. 동서,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내 옆에 와서 설거지 좀 같이 하지 그래? 사람 인생 태어날 때 다 정해져 있다고 해도 동서도 결국 애 낳고 지내다 보면 손에 물은 좀 묻히지 않겠어? 그때 돼서 기본적인 살림살이 하나 못한다고 나한테 비웃음 당하지 말고 옆으로 와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 동서 말처럼 다른 사람한테 어떤 취급받지 않으려면 뭘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공부나 집안일이나. 안 그래? 뭐라고요? 아니, 천연이 뭘 잘못 먹었나? 가만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산통을 깨? 너 지금 지은이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은이가 왜 설거지를 해? 네 년이 할 일을 왜 우리 귀한 지은이한테 하라 말라 지랄이야? 이 년이 요즘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구박을 좀 덜 했더니 아주 지 세상인 것처럼 날뛰네. 야, 너 내 앞에서, 우리 지은이 앞에서 그딴 말 또 씨붙이고 싶으면 의사, 아니 간호사든 뭐든 뒤에 사자 붙은 직업 가지고 난 후회나 말해. 어디 집안에 한 것도 쥐뿔없고 가진 것도 쥐뿔없는 년이 우리 집안 도와줄 은인한테 아무 말이나 씨붙이고 있어? 언니, 제발 눈치 좀 챙기고 끼어들어요. 지금 언니가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은이 언니한테 설거지가 웬 말이에요. 의사한테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귀한 손으로 설거지하라니. 그러다 손 다치기라도 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뒤에 벌어질 일도 생각하고 말 좀 해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융단 폭격을 하듯이 사방에서 저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저를 위해 참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한마디를 했죠. 아니, 제 아내가 재수씨 윗사람인데 설거지 도우라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민희, 너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네 친구야? 너한테 옳게 큰언니 아니야? 근데 어디서 말을 건방지게 하고 있냐고?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잘난 거 쥐뿔 없는 건 이 집 사람들이 더 없으면서 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집에 뭘 한 게 없는데요. 이 집 명절, 기념일, 그 많은 음식은 누가 했고 치우긴 누가 치웠는데? 선물 준 적은 없고 받은 것만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대하는데? 아,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 왜 만들었는지 몰라? 알면서 왜 괜히 분란 일으켜? 그리고 형수가 말 실수한 거 아니야? 의사인 사람한테 설거지를 하라니. 그것도 우리 집안 절체절명인 상황에 이 사람 심기를 건들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형이 해결할 거야? 형이 해결할 거냐고? 그래, 해결한다, 해결해! 우리가 저번에도 해결한다고 했지? 그럼 됐냐? 그럼 이제 재수씨도 며느리 노릇하면 되겠네? 네 형수가 재수씨 아랫사람처럼 부려도 되겠다고? 안 그래도 다른 가족들의 헛소리로 흥분한 남편은 시동생의 말에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동서가 나지막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동서가 한 말에 시댁 가족들은 비상이 됐고 동서 비위를 맞추겠다고 연병들을 떨었죠. 진짜 이것저것 별지랄을 다 하고 있네. 꼴에 자존심만 있어서. 지들이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은아, 너 화난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 기분 풀어라, 응? 언니, 저 두 사람 말만 우리 집 식구지 성격도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언니 어떻게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 풀어요. 우리가 두 사람 내보낼 테니. 그래 여보, 우선 흥분 가라앉혀. 형하고 형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뒤틀린 자기 기분을 풀어주려고 우쭈쭈 연병들을 떨자 동서는 앞뒤 똥오줌 못 가리고 저희에게 시건방을 떨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왜 그냥 보내요? 가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과는 받아야지. 우선 일 이렇게 만든 형님 먼저 저한테 사과하세요. 뭐? 동서 정신 나갔구나. 이 집 사람들이 동서 분위기 맞춰가며 알아서 기니까 나도 똑같이 보여? 내가 지금까지 동서 눈치 본다고 입을 닫고 있었겠냐고. 적당히 해.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 뭐? 진짜 열받게. 내가 형님 불러주니까 그지 주제 형님 노릇하려고 하네? 그래서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쥐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년이 날 뭐 어떻게 할 건데? 야만스럽게 손이라도 올리려고? 그래, 그럼 때려봐. 때려보라고. 근데 너 나한테 손 올리면 나 이 집 사람들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네가 사과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겠다고 나 이겨먹겠다고 손 올리는 순간 나도 이 집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뭐 너도 너 무시하는 이 집 사람들 어떻게든 상관없겠지만 원망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집 사람들 얼마나 지독한 거머리들인데 너 때문에 집안 망하게 된 상황에 널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하라. 아! 뭐야? 너 지금 내 얼굴에 손댄 거야? 너 미쳤어? 내가 미치긴 뭘 미쳐? 미쳐도 형님 되는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는 네 년이 미친 거지. 야, 너 뭣도 모르면서 뭘 다 아는 것처럼 짓거려? 내가 쥐뿔도 없어? 내가 쥐뿔도 없긴 뭐가 없어. 자, 이래도 내가 없어? 저는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은 동서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리곤 지만 잘났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동서에게 제대로 알려주고자 제 품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신문 한 면이었는데요. 혹시나 오늘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도움을 주려고 챙겨온 거예요. 저번과 달리 저와 남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게 힘을 실으려고 준비한 신문이었죠. 그런데 그 신문을 본 동서는 조금 놀라기만 할 뿐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뭐야? 주식 파트너? 누가? 네가? 웃기고 있네.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그래? 이따위 가짜 신문 한 트럭 가지고 와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나저나 너 나 때렸다? 분명 네가 먼저 때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려도 정당방위야. 알겠어? 동서는 제가 건넨 신문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제지로 인해 제게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었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가 던진 신문을 시댁 식구들이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첫째 쟤 아니야? 큰언니 맞네. 최현서 세 글자 적혀 있잖아. 그럼 뭐야? 저번에 큰오빠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어? 그래. 그때 애들이 우리 도와준다고 했지? 그런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 아이고, 우리가 지은이 쟤를 동아줄로 생각할 게 아니었어. 우리 도와줄 애는 따로 있었어. 아이고, 우리 현서 괜찮니? 신문 기사를 본 시모와 시누이는 조금 전까지 귀한 대접을 해주고 있던 동서를 밀어 넘어뜨리면서까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척을 하다 동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어요. 현서, 너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일한다고 정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일하는 중간에 뭐 학교라도 다닌 거야?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라도 땄어?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이렇게 신문에도 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릴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아휴, 우리 창한 큰며느리. 역시 우리 집안 큰며느리답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희 친정집 살려보겠다고 대학도 포기하고 일한다고 들었을 때부터 강단 있고 생활력도 좋아서 어떻게든 성공할 줄 알았다고. 언니, 솔직히 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언니 진면목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나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언니로 하려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따로 학원이라도 가서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라도 만났어요? 일타 강사 그런 사람?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문에 날 정도면, 그것도 주식 파트너가 될 정도면 진짜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수익이 한두 푼 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 인증도 어마어마할 테고 그럼 번 돈도 많다는 얘긴데. 시모와 시누이가 난리를 떨고 있었던 건 제가 주식 관련으로 어느 신문 경제면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식 방송에 주식 파트너가 돼서 하게 된 인터뷰였거든요. 주식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주식 파트너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쪽집게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리포트를 올리고 투자와 예상주에 대한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는 사람인 거죠. 물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거나 학위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었고 부가적으로 전망을 예견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단기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런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라 최소 몇 년 단위의 수익률을 보고 또 주식 관련 모임이나 관련 커뮤니티에 인지도가 있어야 주식 방송이나 학원에서 겨우 제안이 오죠. 이후 방송국과 학원 측에서 기준으로 세운 검증 절차를 거친 뒤에나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었고요. 제 입으로 말하면 자랑 같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당시 한 주식 방송의 주식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주부에서 주식 고수가 된 몇 안 되는 여성이라며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기사를 내줬죠. 물론 저도 처음으로 주식 관련된 일을 하겠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아니 전기나 수도세 등등 공공요금 정도나 벌자고 시작한 주식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아줌마가 주변에서 들리는 귀동량으로 투자를 하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요. 투자한 돈을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저 역시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가 넣은 돈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도 돈이라 잃고 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직접 알아보고 공부한 뒤 투자에 잃었으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이 올려놓고 들려주는 정보로 장님 투자를 하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나서 말이죠. 그래서 한 주에 300원이 되지 않는 주식을 10주, 100주만 사더라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돌아가는 공부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수익률이 빨간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도박이 아니라 투자다운 투자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제법 큰 목돈도 만지게 됐는데 그때 그 돈을 굴려보고 주식 관련 공부를 해보라며 권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제 재능을 발견해 믿어준 거였죠. 덕분에 정말 다른 일은 덜 신경 쓰며 공부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만든 목돈과 남편이 도와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고 발 없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고 정말 운 좋게 주식 파트너 제안이 올 수 있었죠. 그렇다고 그 당시 제가 돈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었어요. 현금화하지 않은 주식도 많았고 저희 부부에게 있던 빚도 갚고 이제 막 살림이 피고 있던 상황이라서 말이죠. 하지만 시댁을 도와줄 형편은 돼서 이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의 대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댁 가족들의 조롱이었죠. 그렇게
과정은 몰라도 우선 제가 제법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와 시누이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우리 미니말처럼 우리 맏며느리가 제일 존경스럽다. 그래, 저번에 도와준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럼 지금도 너희가 한 제안이 유효한 거지? 우리 도와주겠다고 한 말. 방금 민성이도 우리 일 해결해 주겠다고 직접 말까지 했는데 그럼 돈은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 아니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할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 돈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요. 그러니 웬만하면 빨리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수모까지 당하면서 그 돈을 왜 빌려줘요? 우리 맏며느리가 조금 전 일 때문에 화가 많이 났구나. 아휴, 전 못된 년. 저년 때문에 우리 현서가 화가 났어. 우리가 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한테 덤벼드는 저년 주둥아리를 꿰맸을 텐데. 우리가 위아래도 없는 저년 버릇은 제대로 고쳐놓으마. 그러니 화 풀어라. 동서만 저한테 잘못했나 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 기여한 것도 없는 년, 쓸모도 없는 년은 제가 아니었나요? 그건 우리도 저 심보 고약한 둘째 비위 맞춘다고 한 거잖니. 우리가 진짜 너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너한테 그렇게 대했던 거야.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우리가 한 말이 섭섭하고 속상했다면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그러게 정말 미안해요, 언니. 솔직히 우리 식구 중에서 언니가 착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빠 제사도 어버이날과 엄마 생일도 챙겨주는 사람은 언니뿐인데. 그렇다고 언니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누구처럼 유세를 떨어요? 아니면 사람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대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항상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언니도 아시다시피 작은 새언니가 워낙 성격이 지랄맞으니까 또 언니를 못 밟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지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거죠. 당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또 제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무너져가는 집안을 위해서. 근데 제 속마음은 정말 언니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풀어요. 이제부터 내가 언니한테 진짜 잘할게요. 박쥐도 혀를 내두를 태세 전환에 듣고 있던 저도 기가 차고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코앞에서 듣고 있던 동서도 열받을 만한 일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가짜 신문에 속아 넘어가서 저 여자 편에 서겠다고? 언제는 내 앞에서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떨더니 이제 와선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내가 못된 년이라고? 내가 이 집안 것들 한심한 건 결혼 전부터 알았는데 진짜 한심하네. 조금 전까지 저쪽 욕하다가 이젠 나라고? 아이씨, 이것들이 정말. 그래, 제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자. 근데 뭐? 그래서 의사보다 잘 벌어? 의사 버는 돈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나? 의사 한다고 집안 말아먹어? 근데 주식은 지금 잘 나간다고 앞으로 잘 나간다는 보장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도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몰라서 날 욕해? 아니 저녀는 지 시어머니도 있는데 어디서 반말을 찍찍하고 있어? 너 진짜 얻어 터지고 싶은 거야? 야 이년아, 우리 맏며느리 얘는 너처럼 돈 가지고 사람 꼬복 만들지 않아.
인성부터가 다르다고. 그놈의 의사. 아주 의사가 벼슬이지. 우리가 니년 비위 맞춘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운 좋게 좋은 집안에 얻어 걸려 태어나서 걱정 없이 공부만 하니까 너도 의사가 된 거지. 우리 맏며느리도 집안이 삐끗하지 않았으면 의대 가고도 남을 성적이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겨우 공부 좀 한 걸로 유세 떨지 말라고 이년아. 니년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신문에도 나온 우리 맏며느리가 10배, 아니 100배는 더 대단해. 어머님까지 어떻게... 작은 새언니, 엄마한테 목소리 낮춰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눈을 부라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진짜 의사면 다야? 의사는 집안 예절도 안 배워? 진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구역질나게 더럽다니까. 의사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만담이 재밌었습니다만 저도 동서와 시댁 가족들에게 화를 내려 했지 구워놓은 보릿자루가 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는 말싸움을 끊고 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화를 냈죠. 잠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집안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제가 도와주는 게 기정사실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어머님을, 아가씨를 도와줘요? 뭐가 예쁘다고?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아니, 잘해줄 필요도 없어. 날 무시 안 하고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도와줬을 텐데. 이 집 식구들이 날 가만 내버려 두긴 했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뻔히 우리 집 사정 알면서 자기들 집 사정도 변변치 못하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뭐가 부족하다 남들은 뭐를 해온다 아주 아들 결혼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이 집안 식구들 전부 별지랄을 다 했잖아요. 그뿐이에요? 능력 안 되면 형편 안 되면 자기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어쩜 망하기 전 그때처럼 살려고 해요? 이 집 식구야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많아. 그런다고 날 얼마나 괴롭혔어? 지들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걸 나보고 얼마나 타박했냐고? 결혼하고서 우리 집 형편 좋지 못하다고 내가 몇 푼 못 번다고 얼마나 타박했어? 그땐 동서도 없었을 때인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서 들어오고 빚 없을 때도 사람을 개무시해놓고 무슨 동서 탓을 해? 진짜 이 집 식구들 염치 없어. 개념도 없고. 그런 인간들이 무슨 인성을 논하고 있어? 나 당신들 절대 안 도와줘. 내가 안 도와주면 당신들 망한다는데 내가 왜 도와줘? 망해! 망해서 아주 그지같이 살아. 현실은 그지인데 머릿속에서는 몇십 년 전 삶을 살아서 그 어마어마한 괴리감에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받겠다는 소리 일절 꺼내지 마요. 알겠어요? 현서야,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보고 정말 길에 나 앉으라는 말이니? 언니, 지금 농담하는 거죠? 진심 아니죠? 걱정되게 왜 그래요? 네? 언니, 진짜 화난 거예요? 진짜? 언니, 큰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한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화 풀고 용서해줘요. 네? 엄마,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빌어. 넋놓고 있지 말고 언니 앞에 무릎 꿇고 빌라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시누이는 시모의 무릎을 꿇려 제 앞에서 빌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서는
시모와 시누이 꼴이 재밌는지 웃기 시작했고요. 전 웃고 있는 동서의 뺨을 한 대 더 때렸죠. 그러게, 능력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지. 꼴 좋네. 아! 뭐야? 난 왜 또 때려? 야, 너 뭐야? 화풀이는 전현들에게 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화풀이야? 너 사이코패스야? 또라이니? 넌 이 상황이 재밌어? 일이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는데? 야, 저 집 사람들도 나쁜데 니년은 더 나빠. 아니, 니년이 제일 나빠. 니년은 저 사람들이 한 짓들 안 했어? 네가 더 했어. 네가 나하고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뭘 가만히 있었다고 억울해. 넌 저 사람들처럼 말로 안 끝내. 아주 아작낼 거라고. 너 아까 나한테 달려들었지? 어디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나 보자. 평생 책상에 앉아있는 것 빼고 뭐 해본 것도 없는 년이 고생이란 고생 다 한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자고.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움찔움찔하며 입도 뻥끗 못했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덤볐다가는 자기만 손해라는 걸 말입니다. 물론 저도 말은 동서를 아작내겠다고 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동서같이 지랄 맞은 성격의 사람을 더 이상 건드렸다간 경찰 부른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떨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자존심 강한 동서가 입도 뻥끗 못하게 그리고 뺨 2대와 겁을 준 걸로 만족했죠. 그리고 그간 동서와 시댁 가족들에게 받아온 스트레스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화풀이였지만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으니 화풀이는 그쯤 하는 걸로 하고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그날 이후 제가 장담했던 것처럼 시댁에 발 한 번 들이지 않았어요. 시댁 가족들과도 연락 한 번 안 했고요. 물론 제가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날 이후 시댁 가족들과 완벽히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폭발을 했던 그날 남편도 시댁 가족들에게 저와 똑같이 폭발했거든요. 집안 사정이 달라진 지가 몇십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소비 습관이나 생각하는 건 그 시절 그때 머물러 있었고 감당도 못할 사고를 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시댁 가족들과 절연하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시모와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오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든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이 표정도 목소리도 차갑게 할 수 있었죠. 물론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은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제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나긋나긋한 모습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접근했지만 그럴수록 그 인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 생각에도 없던 성질을 내곤 했습니다. 그 짓을 몇 차례 하고 난 이후에야 시댁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있었고요. 시댁 가족들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도 그 사람들의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평생 그러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 시댁 가족들과 동서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소식이 이곳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근황이 아주 재밌거든요. 그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우선 제가 화를 내고 시댁을 나왔던 그날로 돌아가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시댁을 나오고 난 뒤 시댁 가족들과 동서간에 실랑이가 있었나 봅니다. 시댁 가족들은 저와 일이 그렇게 된 걸 아쉬워하며 동서 탓을 했나 봐요. 동서가 무시를 한 이유로 제가 화가 났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동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자기들이 사고친 일을 해결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동서 입장에서는 제가 잘 나간다고 하자 태도를 바꾼 시댁 가족들에게 이미 화가 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 시댁 가족들이 듣기 싫은 소리하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시댁 가족들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거만을 떨던 시누이가 시댁 가족들을 경멸하듯이 욕했다고 하네요. 그걸 듣게 된 시댁 가족들도 동서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실랑이가 제법 커져서 동서는 이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댁 가족들은 처음엔 동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다시 또 사탕 발림 소리와 아부를 떨며 꼬리를 흔들었고, 그게 통하지 않자 동서에게 맞불을 놨다고 했죠. 동서가 하는 병원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전단지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 일로 동서는 시댁 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 과정 중에 화가 난 시댁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가 동서를 폭행했답니다. 동서 역시 그 성격에 맞고만 있을 순 없었는지 시댁 가족들에게 주먹질했다고 하고요. 결국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고 고소까지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 일로 시댁은 빚까지 있는 상황에 가족들 두루두루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고, 동서는 병원 내에서 불거진 일로 제발로 병원을 나와야 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한참이 돼서야 듣게 됐지만 동서나 시댁 식구들이나 갈 때까지 가고 서로 치고받기까지 했다고 하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제가 직접 손본 건 아니지만 제가 화냈던 일로 시작되어 결국 시댁이나 동서나 그 꼴이 됐으니까요. 이런 게 EJ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건 이후 아주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됐든 기념일이 됐든 시댁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만 챙겨드리면 되고 남편과 마음 편히 놀러 다니면 되니까요. 앞으로도 그 집 식구들이 정신을 차리든 말든 이대로 저희 두 부부 또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요. 물론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이 정신 차릴 일은 없겠지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불편한 가족이 아닌 정말 가족 같은 가족과 함께하는 연말과 연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